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광학 실험 2에서 우리 회절 실험에 관련된 이런 실험 관련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살펴볼 내용은 파동이 무엇인가, 그리고 웨이브, 그래서 웨이브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평면파, 우리 영어로는 이제 plane wave라고 부르는데 평면파가 무엇인지, 또 구면파 이런 것들 살펴보고요. 세 번째, 이거와 연관해서 우리 파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이브 프론트라고 하는데 웨이브 프론트 파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자기파,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전자기파에서는 뭐 파장, 위상, 이런 거, 파수, 그다음에 각주파수, 이런 등등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중에 또 필요하면 이제 평광,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이제 아마 이거 다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 이번 시간 할 것 같고요. 시간이 여유가 되면 이제 호이겐스 원리라든지 점광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회절, 그다음에 간섭,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절은 영어로는 diffraction이라고 합니다. diffraction. 간섭은 interference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파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파동, 웨이브. 여러분, 웨이브가 뭐죠? 웨이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춤을 출 때 이렇게 웨이브를 주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주로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파동 이렇게 부릅니다. 파, 그리고 또는 파 이렇게 부르죠. 파. 뭐 음파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음파, 또 파도, 파동. 그다음에 빛도 이 파동 중에 또 지진파, 이것도 파동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웨이브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것은 빛을 다루는 거죠.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런 웨이브를 가지고 이제 빛을 어떤 웨이브의 형태로 해석하는 것을 웨이브 옵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것인데, 빛을 입자로 보느냐, 파티클로 보느냐, 입자로 보느냐, 또 파동으로 보느냐, 웨이브로 보느냐. 그래서 빛의 입자성 또는 빛의 파동성, 이 두 가지 성질이 이게 빛의 이중성이다. 두 가지 성질이 다 존재를 한다. 어떤 경우에서는 입자로 빛을 확인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파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입자는 하나의 어떤 포톤이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 단위로 이런 빛을 바라보는 거고요. 파동은 말 그대로 빛을 이런 전자기파대로 바라보는 것을
보는 관점을 파동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성질이 서로 양립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입자성과 파동성이 파동이면서 입자가 아니라 파동일 때는 파동의 성질만, 또 입자일 때는 입자의 성질만 나타내는 것이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실험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실린더 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 안에 프로펠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프로펠러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프로펠러를 하나 설치해 놓고 여기에다가 라이트를 딱 비춰주면 이 프로펠러가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에너지가 이 프로펠러에 맞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이 빛은 하나의 어떤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입자가 부딪혀서 이게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통해서 빛의 입자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빛의 파동성은 우리가 이번 실험과 같이 이런 회절이나 간섭 이런 것들은 파동만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입자라고 하면 빛이 입자라고 하면 어떤 이런 구멍이 있을 때 통과를 하거나 또는 차단이 되겠죠. 그런데 빛이 이런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이런 구멍을 만나면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빛이 존재를 하는 좀 더 보면 만약에 이렇게 벽이 있다. 우리가 담이 있는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빛을 조여줍니다. 조여주는데 담을 넘어서 사람 눈에 빛이 비치는 거죠. 이것이 웨이브가 회절되어서 사람 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빛이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꺾여서 들어오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파동의 성질이다. 그래서 빛은 파동과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런 파동을 가지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여러분 파동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이런 형태의 파동은 웨이브가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런 웨이브가 아니어도 이런 웨이브는 특별한 파동의 어떤 모양이라고 한다면 파동의 파동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이런 것이 다 파동이다. 수학적으로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것이 x-vt에 대한 함수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건 파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함수가 뭐가 있냐? 자, 우리가 파도가 이런 웨이브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해일이 생겼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바닷가 쪽으로 달려오겠죠. 그럼 이런 해일은 파동이 아니냐? 이런 해일도 파동이다. 자, 해일의 모양이 이런 모양을 가지는데 이것을 만약에 F라고 합시다. F의 모양을 가지는데 이것이 fx의 모양을 가진다. fx 여기가 x라고 하면 fx의 모양을 가진 해일이 해변 쪽으로 달려온다 했을 때 이 fx가 v라는 속도로 해변 쪽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해일이.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주는 식의 이런 식으로 vt라고 하는. 그래서 초기 위치에서 시간에 따라서 마이너스 vt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이렇게 해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는 것을 파동이다라고 불러요. 웨이브, 이것은 웨이브다.
자, 굳이 이런 사인 모양이 아니어도 이런 형태로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 그런 것을 다 파동의 범위 안에 듭니다. 특별히 이런 웨이브, 이런 파동을 가지는 것을 y는 x 프라임 t는 사인 이런 x 마이너스 vt 형태, 이런 사인의 형태의 함수를 가지는 이런 파동을 우리는 주로 받습니다. 이게 파도라든지 음파라든지 또는 빛이라든지 이런 거. 또 지진파 중에서도 이런 횡파가 있고요. 또 종파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세기가 세졌다가 줄었다가 세졌다가 줄었다가 세졌다가 줄었다가 이런 식으로 종파도 있습니다. 종파. 이렇게 횡파와 종파로 나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인의 형태를 가진 것도 있고 그러지 않은 파동도 있다. 근데 우리는 주로 파동하면 이런 사인의 형태를 가진 것을 파동이라 부른다 라는 겁니다. 자, 파동을 이해하는 것 중에 그러면 이것이 파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파동 방정식이 있습니다. 파동 방정식이 있는데, 자, 이 파동 방정식은 x제곱 파이 이퀄 v제곱분의 1 제곱 라운드 t제곱. 자, 여기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 파동 함수를 이 방정식에 넣어서 이 두 개가 성립이 되면 이것은 파동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사인 함수의 파동식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 주면 이 방정식 만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파동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어떤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어떤 x 또는 시간에 대한 함수를 가집니다. 그럼 이것이 파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파동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제 파동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파동은 파도, 빛, 음파, 파도, 빛 이런 것들이 다, 또 전자파, 지진파 이런 것들이 다 파동이다. 그 중에서 우리는 빛, 이런 라이트, 이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만 파동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파동이 있는데 그 중에 빛이 하나의 어떤 웨이브의 형태로 특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이제 평면파 또 플레인 웨이브, 이 평면파 플레인 웨이브고요. 그 다음 구면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면과 웨이브 프론트에 대해서. 자, 일단은 웨이브 프론트. 자, 이걸 파면이라고 그럽니다. 파면. 우리가 이제 그 빛이 이런 사인 웨이브를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빛이 하나만 파동으로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광원에서 빛이 나올 때 이런 웨이브가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 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보다 더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다발로 파장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이런 웨이브가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 웨이브가 진행할 때 무엇을 이루냐면 면을 이룹니다. 면. 그래서 이것이 이 어떤 특정한 면을 볼까요? 자, 어떤 특정한 면을 이뤄서
이 면이 진행을 한다. K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이 특정한 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웨이브 프론트, 파의 면, 웨이브의 프론트. 우리 프론트 하면 앞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웨이브의 앞쪽 면을 웨이브 프론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 웨이브 프론트 파가 진행하는 방향은 이 웨이브 프론트의 수직한 방향, 이 웨이브 프론트가 있으면 이 웨이브 프론트의 수직한 방향으로 파가 진행을 한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 웨이브 프론트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각각의 예를 들어서 그 맥시멈 포인트, 자 여기가 이제 같은 위상을 가지는 거예요. 위상이 같다. 동일한 모양을 가진다. 위상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여기도 동일한 모양을 가진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3차원으로 좀 그려봅시다.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역시나 그리기가 어렵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파가 만나는 지점, 파가 만나는 지점이 여기라고, 맥시멈 위치라고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파면이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 면, 자, 여기도 요 면, 이것을 여러분 이제 위에서 봤다라고 했을 때 이게 파면이 되고, 이 파면이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됩니다. 수직한 파면을 이런 식으로 같은 위상, 같은 모양을 가진 요 면을 파면으로 잡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파면이 이런 식으로 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부터 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가 맥시멈끼리 만나는 요점을 파면, 여기도 맥시멈 만나는 요점을 파면, 여기도 맥시멈끼리 만나는 요점을 파면. 자 근데 굳이 이게 맥시멈이 파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같은 위상이 있는 점들은 또 파면이 되는 거죠. 같은 모양이니까 고래에서 이런 식으로 파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자 또 여기가 또 같은 면이잖아요. 같은 모양이니까 여기도 또 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파면들이 이렇게 이 각각의 파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여기서는 또 이렇게 수직이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여기서는 여기가 이렇게 이 파면의 수직하니까 이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그 평평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요. 수직한 방향이 모두 같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퍼져갈 때는 그 진행 방향이 수직한 방향이 사방으로 다 서로 다른 수직한 방향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면이 평평한 파면을 가지는 파동을 플레인 웨이브, 그래서 평면파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파면이 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별히 이렇게 구면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전 구의 형태로 전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는 것을 구면파, 그래서 서큘러 구면 웨이브, 서큘러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면파라고 부릅니다. 구면파.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태양에서 나오는 거 또는 촛불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사방으로 퍼져가는 이런 것이 다 구면파입니다. 호수에 돌을 던졌어요. 네, 그것도 뭐 사실은 뭐 구면파라기보다는 그건 한 면으로 가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모양이 구면파의 모양이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호수에서는 호수 표면에 따라서 이렇게 파동이 진행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구는 아니고요. 그래서 태양의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파가 진행해 가는 것을 구면파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파와 구면파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사이버 게시판에 질의응답, 네,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두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여기가 같은 모양을 가진다. 이 모양을 결정하는 것, 우리가 이 웨이브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위상. 그래서 그 웨이브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을 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모양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상이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상이 같다. 그러면은 모양이 같다. 그 시간, 자, 어떤 공간 또는 시간에서 뭐가 같다? 위상이 같다. 그래서 주로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함축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위상이 같다 했을 때 내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공간 또는 어떤 시간에서 동일한 위상을 갖는다,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 동일한 파동의 모양을 갖는다. 이것이 위상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돌을 던져서 이런 모양으로 호숫가로 번져간다. 돌을 여기다 중심에 던졌는데 파동이 이렇게 진행해 가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런 모양이 앞으로 진행을 해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 모양 같은 위상의 것을 우리가 웨이브 프론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것은 시간적으로 같은 위상을 가질까요? 공간적으로 같은 위상을 가질까요? 네. 이 시간적으로 시간이 만약에 t 프라임일 때 이 공간이 서로 다르더라도 위상이 같은 지점을 연결을 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한 지점 공간 같은 위치에서가 아니라 시간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위상을 갖는 점들을 연결했을 때 파면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파면은 시간이 t가 t 프라임일 때,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프라임이다.
그러면 서로 다른 위치인데 뭐가 같다? 위상이 같다. 그래서 그 시간에 위상이 같다.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게 앞으로 진행을 하니까 달라지겠죠. 달라지는데 또 같은 위상끼리 같은 위상을 갖는 점들을 연결해서 또 파면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파면이 어떻게 했다? 이동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웨이브 프론트, 또 파동의 웨이브 프론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파동의 지는 방향은 이 웨이브 프론트의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웨이브 프론트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웨이브 프론트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파동이 지는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지점에서 파동이 지는 방향은, 자, 여기서 이 지점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서는 수직한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파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각 지점에 또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정확한 그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서 진행한 판은 어디로 오냐면 여기 온 거죠. 네. 자, 여기서 진행한 판은 여기로 간 거고, 여기서 진행한 판은 여기로 가는 거고, 여기서 진행한 판은 여기로 가는 거고, 여기는 여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웨이브프론트의 사실 모양이, 여기 있는 전체적인 모양이 바뀌어갈 겁니다. 웨이브프론트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이브프론트를 이해하는 것, 또 위상을 이해하는 것, 웨이브프론트, 또 웨이브 이해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용어를 안다라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그 다음을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런 빛의 성질 또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지 이것을 광기술로 적용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은 과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질을 정확히 알아야지 어디 가서든지 이 광기술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내더라도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할 때 그냥 용어만 이해하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전자기파라든지 또 전자기파의 수학적인 표현들, 그리고 파장, 또 점광원, 호이겐스 원리, 또 회절, 간섭, 평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